양반 지주들의 재력이 상공 광업으로 일어난 유층에 밀리고 공명첩으로 양반이 된 이들이 향해에서 금권을 휘두르니 그들은 점점 향해에서 밀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층들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소작 농민들의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오별감이 봉성에 간다면 뭘 어쩌자는 건가? 황은발의 시신이라도 거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아, 그거야 관아에서 할 일이지 오별감이 뭐하러 나서긴. 하기야 기다리가 잘 나서기는 하는 성질이지만 말일세. 그래도 우리 금산리에서 은을 향청의 별감이 나왔다는 것이 영광인데 말일시. 정우도 김바우에게 허락을 받고 오기다를 따라 나섰다. 황은발이란 자의 이름은 오늘 처음 들었지만 봉산과 서흥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덕대가 있다는 말은 듣고 있었다. 은율 윤구칠이 대장간에 그런 큰 주문을 해서 자기네들 대못과 철판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던 것이다.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거두어주고 싶었다. 안압과 봉성 사이에는 꽤 큰 재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기탁이 도무지 무소식이었다. 어제 구칠인의 대장간에 대못 받으러 간 그가 아닌가. 나가는 길에 기타기도 수소문해 보아라.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요기하고 잠을 잘 때라고는 없는데. 한나절 걸려서 봉성제에 이르렀다. 아직 제에는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았다. 고을산 패들이 완전히 물러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접근을 꺼리고 있었다. 오기달과 정우가 앞장을 서서 현장으로 올라갔다. 과연 제의 마루 옆 숲속에는 피가 말라붙은 시신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별가멀은 나절이 오기 전에 시신에 손을 대서 될까요? 안 되지. 그냥 가만히 떼기나 덮어 놓게 그려. 그런데 보아하니 죽은 자가 항은바리가 아니고 그 종자가 쏘이다. 옷이 아래 것들이 것이구만. 혹시 황덕대의 말구종이나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놈들이 덮치니까 말구종이 나서고 그 틈에 황가놈은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황덕대도 원래 상거 출신이었는데 최근에 2,000냥 내고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었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은을현청에서 포졸들이 5명이나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들은 오별감에게 꾸벅 절을 했다. 오별감이 자기들을 감시하는 향해의 어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9월산 산 도적놈들 솜씨요. 황덕대가 곡괭이 100자루를 소바리에 싣고 떠났다는데 곡괭이는 온데간데가 없잖소. 이자는 황덕대가 아니지? 기다리가 말했다. 이자는 황덕대의 말구종인 천출이라는 잡니다. 그럼 황덕대는 도망을 쳤다는 말인가? 황덕대는 지금 동원에 있습죠. 여봐, 내가 이자를 업고 관악까지 가자. 포졸의 대장인 듯한 자가 정우에게 명령을 했다. 정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시신을 업고 걸음을 옮겼다. 나졸들은 걸음이 대단히 느렸다. 무거운 시신을 업은 정우가 저만큼 앞서가건만 그들은 도무지 그를 따를 수 없었다. 웬 놈의 자식이 저렇게 힘이 좋고 걸음이 빠를까? 금산이 사는 김바우 있지 않은가? 그자의 아들인데 힘이 장사고 동네에서는 이자가 축지법을 쓴다고들 하지. 하도 걸음이 빨라서. 오기다리가 말을 했다. 그나저나 9월산 놈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썩 드문 일인데 꼭 9월산 손님들이 솜씨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어. 요사이 산손님들이 어디 9월산에만 있나? 재령의 장수산에도 있고 해주 진산인 수양산에도 있어. 봉산하고 황주 사이에 있는 자비령에도 도덕들이 들끓는데 자비령은 명나라 사신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그렇습니까요? 그럼 지금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자네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네. 백성들은 굶주리지. 산 도적들은 날뛰지. 괴질이 번져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지. 촌작쟁이들은 날뛰지. 흉년은 조심하지.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이양선들이 자꾸만 나타나지.
관아에 있는 자네들이 종묘사직을 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줘야지. 별가멀은 우리들이 뭘 아나요? 사또날이나 병방 영감이 하라는 대로 할 뿐입니다요. 포졸들은 오기달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들의 말은 맞을는지도 모른다. 오랏줄이나 휘두를 줄 알지 그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요사이에는 웬 좀도둑이 그리도 많은지 도무지 귀가해서 잠을 자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은을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다들 목을 빼고 이들을 바라보았다. 동원으로 들어갔으나 사또는 없었다. 당시 은을 사또이던 이 세직은 함길도 함흥의 작은 고을로 전보를 받고 길을 떠나고 없었다. 그는 이 점정을 깎듯이 모신 사람이었다. 금방 후임 현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 고을인 안악 현감이 격감 목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은 그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었다. 아서라, 뭘 그걸 이리로 끌고 들어오느냐. 거기 그만 내려놓아라. 이방이 소리를 쳤다. 사또가 없으니 자기가 제일 윗자리라는 은연중의 과시가 섞여있는 말투였다. 그래도 사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오. 지금 사또께서 이리로 오고 계시다는 전갈이 왔소이다. 이새가 황덕대의 경마자배하던 천출이라는 놈인데 어디 사또가 당도하면 검시를 한번 해봅시다. 형방이 자기의 소관 업무니까 이방 넌 입 좀 다물어 하는 식으로 말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시체 한 구를 가지고 냄새 피우면서 사또를 기다리나. 한양의 민서나 활인서에서는 도저히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문을 쳐닫아 버렸다는 게야. 이자의 시체를 여기에 두어두면 동원마루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할 걸세. 그래도 사또가 노하지 않겠나. 그래도 사또 이외에는 이 시체의 처리를 명령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소이다. 마침 그때 안악 현감 설인섭이 갈도의 선두를 받으며 동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또의 자리에 좌정하고 앉았다. 그래, 저 시체가 저기 황덕대의 경마꾼이란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사또. 그래, 상처가 어디에 어떻게 났느냐. 환도로 왼쪽 가슴을 전곡으로 찌른 줄 아래요. 산 도적들이 상습적인 칼 솜씨로다. 그래, 황가는 이자를 찌른 놈들이 분명히 9월산 도적대라는 증거가 있느냐? 네, 여기 있사옵니다. 황은 말은 이상스레 생겨먹은 무슨 나무 뜬걸 같은 것을 사또에게 올렸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놈들이 들고 다니는 그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관솔이지요. 놈들은 여기에다 불을 붙여서 마구 나돌아다니면서 난동질을 쳤습니다. 들림이 없느냐? 들림이 없사옵니다. 길은 어두운 데다가 우리 쪽은 여기 천칠이 놈하고 소인뿐이라 증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았다. 시신을 가족에게 넘기도록 하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 산 도적들이 어드럽게 너희가 그런 곡괭이를 소바리에 싣고 가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에다 쓰려고 했을꼬? 사또날이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무슨 염탐꾼이 있지 않았겠느냐?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어디 집히는 일이 없느냐? 집히는 데라곤 없사옵니다. 하지만 소인이 그런 막대한 양의 곡괭이를 은을 대장간에서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놈들은 여럿 있사옵니다. 대장장이 윤구철이는 물론이고 대장간에서 직접 쇠붙이를 두들긴 놈들이 여럿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천한 철간이들이 무슨 그런 못된 짓을 했겠느냐. 혹시 내 놈이 경영하는 봉산 노감석 광산이나 서흥 철강산에서 원수진 놈이라도 없느냐? 혹시 그런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들이 9월산 명화적과 어떻게 선이 그렇게 빨리 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신관사또가 와야만 될 것 같다. 첩자질을 할 만한 놈이 생각나면 지체 없이 여기 형방에게 구하도록 하라. 조선 사회에는 그 가치체계와 봉건적 사회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슨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금방 눈앞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쇠조각을 만지는 철간이들이나 소금구이를 하는 염간이들 그리고 버들로 고리장 만드는 양수척들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족속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것들이다. 언제나 철관이를 만들고 부리는 황덕대는 앞으로 각별히 몸조심하도록 하라. 이 일은 아무래도 겸간이 처리할 사례가 아니다. 신간사또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겸감, 목관, 설인섭은 몇 가지 정무를 더 보고는 자리를 떴다. 안하게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총포로 중무장한 40~50명 나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은율 현청을 떠났다. 정호도 현청을 떠났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벌써 정오가 되어가는 듯 했다. 오후에 첨정어른이 배 만드는데 직접 나오시겠다고 통지를 했으니 어서 집으로 가보아야 했다. 정우는 자기가 생각해도 천추리의 죽음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다. 황덕대의 곡괭이 운반을 산에다가 알려준 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도 산 사람들을 잘 알지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탈취하지는 않을 듯 했다. 집에 잠깐 들러 어머니와 향이를 만나고 난 후 조선의 현장으로 나갔다. 아버지와 엄지철이가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대못과 철판이 없으니 선재는 더 어우르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오냐, 그래 어떻드냐? 사실은 소문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죽은 자는 황덕대가 아니고 덕대의 경막군인 천출이라는 자였습니다. 신간사또가 아직 부임에 오지를 않아서 이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그런 살범은 겸간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전기탁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요? 아니, 돌아왔지. 지금 아래채에서 자고 있다. 은율 윤구칠인의 대장간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디 들러서 술을 좀 했다고 하면서 지금 눈을 붙이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것이니라. 가진 엽전도 없을 텐데 지난밤에는 어디에서 유숙을 하셨는지? 뭐 어디 복룻방에서 하룻밤을 묵었겠지. 복룻방이 무슨 삭을 받나 뭐. 그냥 쓰러져 잤을 게야. 여보게나 정우신랑, 너무 그런 걸 캐묻고 그러지들 말게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어디 하룻밤 유할 데가 없었겠나? 엄지철이 전기탁의 편을 들고 나왔다. 그럼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혹시 전기탁 어른이 나오시기 전에 이첨정께서 납시면 어떡하나 하고요. 걱정하지 말게나. 기탁이는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지체 높은 분들은 한번 거동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니 아마 느지막하게 이를 것일세. 엄지철의 예측은 맞았다. 조금 있더니 기탁이 어슬렁거리면서 나타났다. 마침 점심이 날라져 와 다들 둘러앉아 끼니를 들었다. 바우, 내가 대못하고 철판을 받지를 못하니까 심장이 상해서 은일 읍내 주막에서 막걸리 좀 마셨네. 잘했으이. 그래도 집에 와서 자지 그래. 그러다가 몸을 상하네. 못하고 철판이야 언젠가는 해주겠지 뭐. 그렇지 않아. 돈 많은 봉산 광산 덕대한테는 꿈쩍을 못하더라고. 나 원 더러워서 황은발인가 금발인가 하는 놈의 악명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잘못 걸렸네. 기다려 봄새. 구칠이가 그렇게까지 약속했다니까. 철간이하고 염간이 그리고 양수척이 3대 상것인데 세상이 참 많이도 달라졌어. 그래도 우리는 구칠이하고 빗겨서는 안 되네. 조선장이가 대장간하고 빗기면 득들 게 하나도 없어. 옳은 말이시. 엄지철이가 결론을 내렸다. 또련이와 향이는 저쯤 돌아앉아서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장정들은 가만히 떼기 위해 쓰러져 잠을 잤다. 정호 혼자만이 선제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신혈까지 있다는 이 첨정에 직접 여기로 납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전기탁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잠에서 깬 그들은 다들 선제에 달라붙었다. 오후 느지막이 이 첨정이 나타났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떠 있었다. 소문대로 신혈이 심한 모양이었다. 그는 용의와 신원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부축이 없다면 거동이 부자유스러울 것만 같았다. 아니 어르신,
이 몸을 하시고서 어떻게 이렇게 납치셨습니까? 내가 자네 배 만드는데 좀 조언을 하려고. 나도 배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이 있거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명관은 수군으로서 복무한 적도 있었다. 그는 소강에 진을 치고 있던 황해수군 절도사 영에서 종사품 품계인 만우벼슬을 산 적이 있었다. 배가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하는 것은 판재의 두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체의 유형에 달린 것이야. 삽의 날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앞이 무겁고 뒤가 가벼워야만 힘이 생기는 것이지. 또 앞이 낮고 뒤가 높아서 언덕을 굴러내려가듯 해야만 바람을 받아 살과 같이 빨리 나아가는 것이다. 이첨정은 대략 어우러지고 있는 선체를 둘러보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중은 앞이 무겁고 뒤가 가벼워야 하고 높낮이는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우가 물었다. 그럼 그런 말이지. 이건 나의 이론이 아니고 영조 정조대왕 때의 실학자이신 여암 신경준의 소론이지. 여기 정우가 지리에 밝다고 했느냐? 집에 들러 여암 전설을 가져다 읽어보도록 해라. 여암은 특히 팔도 산천도리의 지리에 아주 해박한 학자이시다. 여암 선생의 강계지, 산수경, 도로고 등의 저술은 너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르신, 정우에게 서울에 있는 저희 친구인 해강을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해강도 저에게 여암 전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암의 도로고는 획기적인 저술이라는 말을 하면서 격찬했습니다. 해강이라 하면 젊은 학자 최한기를 말함이 아니냐. 네, 그러하옵니다. 나도 해강에 대해서는 듣고 있다만 내가 다리를 놓아야 정으로서는 면식을 할 수 있을 것이야. 해강은 젊은 학자지만 세조대왕 시절 정난 공신이었던 태여정 항의 후손이다. 태여정은 여의정을 지낸 세조대왕의 가장 뛰어난 충신이었지. 해강의 신학문에 대한 지식은 장안에서도 벌써 소문이 자자하지. 어르신, 여기 정우도 신학문, 특히 천문지리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기특한지고. 그럼 국빈이 어디 다리를 한번 놓아보아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연결할 때 너무 철정만을 지르지 않도록 해라. 철정만을 지르면 선체가 무거워져 속력을 낼 수 없느니라. 잦은 매듭은 목정을 써도 선체를 유지하는 데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첨정은 신혈이 오르는지 자주 말끝을 끊곤 했다. 이명관은 더 버티지 못하고 김바운의 집으로 모셔졌다. 어디 바람 잘 통하는 데라도 누워서 쉬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바우의 사랑방에 들었다. 그는 잠시 누워서 쉬었다. 머리의 열이 심하게 올랐다. 정우가 들어와 그를 간호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의술을 다해 그를 응급처치했으나 잘 되지가 않았다. 이명관의 병세는 조금 심한 듯 했다. 더 지체하지 않고 용의와 신호는 그를 은율집으로 모셨다. 이 정정은 떠나기 전에 그런 몸으로도 향의의 절을 받았다. 허허허, 똑똑하고 예쁜지고 천생연분이야. 마침 국빈이 내려오고 바우와 정호도 다들 같이 은율로 올라갔다. 이명관의 병이 왠지 심상치 않은 듯이 느껴지는 정호였다. 과연 이명관은 며칠이 못 되어서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혹자는 그의 죽음이 당시 온 나라를 휩쓸던 호열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의원은 그가 담석증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분부인마저도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것은 정말 줄조상이었다. 용의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장가도 가기 전에 부모를 여의는 불호자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나마 계모인 신씨가 있었기에 슬픔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다. 마침 신원이 내려와 있어서 용의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슬픔을 이겨내라는 어떤 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김바우 일가의 슬픔과 충격도 본가 못지 않았다. 험한 세상에 의지가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반상의 대결이 그렇게 치열한 한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김바오 일가는 이 첨정래와 잘 사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배만 해도 그렇다. 이첨정이 그런 거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이첨정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부인이 장례도 성대했다. 다시 이 집의 고요가 찾아들었다. 신씨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신호는 좀처럼 여기 은유를 뜨지 않았다. 장안을 휩쓰는 역질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인의 집안에서는 서울로 이사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신씨였다. 용희의 장례를 위해 한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정이 한양이었고 뭐니 해도 신원이 여기 은율 자기 집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의자가 되었다. 그의 의견도 그러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새로 부임해온 신관사또 어길준이 돌아가신 이첨정과는 정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 어질지 못하고 쓸데없는 경쟁심과 가닥없는 복수심 같은 것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런 경쟁심은 지방소령으로서 가혹한 정치를 하게 했다. 당시 지방수령의 가장 큰 역할이란 결국 조세를 많이 긁어모아 가명과 한양에다 바치는 것이었다. 어길준이 장난을 치지 않을까요? 첨정어른도 안 계시니까요. 글쎄 말이다. 첨정어른이 관직을 버린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고변질을 했기 때문이었지. 그 사람이 여기 은율현감을 지원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아마도 첨정어른이 생시의 비행이라도 캐려는 수작이 아닌지 모르겠구나. 고모님, 우리가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용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한양의 친정 곁으로 가시지요. 어길준이 입한 대감한테 자기가 9월선 산 도적들을 말끔히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게야. 그래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오래 비워두었던 은율현감 자리를 그자가 차지하고 나섰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첨정어른을 어떻게 모함했죠? 말도 마라. 첨정어른이 촌작쟁이들하고 친교를 맺고 있다는 둥, 촌작쟁이들한테 부탁을 해서 북경으로부터 금서를 구해본다는 둥 그런 쪽으로 고변을 해대곤 했지. 목민관이 가장 큰 치부라고 할 수 있는 탐학이라든가 가렴주구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었어. 실학자들이 서학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옵니까? 그렇지만 정조대왕이 승하하시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금서가 되었지 않느냐. 체제공이 영상으로 있을 때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요순시대였지. 그런데 뭘 주저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어른의 1년상이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용희가 아직도 상복을 입고 있는데 고향을 낄 수야 있느냐. 친정 쪽 얘기를 들으면 어길준이 9월산 명화적들을 도발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도부사나 목사로 특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여기 황해도라면 목이 황주목하고 해주목뿐인데 그 사람 무서운 인물이구만요. 하지만 우리를 직접적으로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친정 쪽 문벌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무섭죠. 음해를 하려 들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신씨는 완전 솔가는 하지 않고 한양에 집을 사서 조금씩 짐을 나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100원, 그동안 참으로 배운 것이 많으니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도 자네를 잊지 못할 것이네. 그래, 자네도 한양으로 올라와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은 없는가?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사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아닐세. 고모님 댁도 머지않은 날에 한양으로 솔가할 것만 같으니 그러니 잘 생각해 보게나. 소인 역시 국빈에게 배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첨정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책들은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인이 혹 한양으로 솔가할 이유가 있다면 책을 좀 더 구해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기에 저의 작은 정성이 깃든 작품이랄까 하는 것이 있사오니 받아주옵소서. 무엇인가? 고 이명관의 집 아래채여서였다. 일테면 그들은 숙매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무언가 한지에다 그린 것을 신원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이게 무엇인가? 이거 2장이나 되는데? 네, 한 장은 은율현도이고 다른 하나는 9월산도입니다. 아니,
자네 언제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참 재주도 많으이. 재주가 많아서가 아니고 아버님이 선제를 구하시느라 구월산을 자주 들리시는데 산 도적들이 있는 쪽으로는 가시지 말라는 뜻으로 구월산도를 만들었고 내자의 아비를 그 고운이나마 위로할까 해서 운유련 바닷가를 돌아다니다가 해안선의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못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허허, 백원이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소이다. 이거 날 주면 내가 한양으로 가서 해강에게 한번 보여주리다. 그런데 구월산도는 남에게 보여주지를 마시오. 거기는 워낙 명화적들이 날뛰는 곳이라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줄지도 모르느니 아니겠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습을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보기로 공습과 백원과 청산의 학문이 일체월장에서 양씨는 물론이고 충분히 대가에도 응해볼 만하오. 한양에 오시면 누옥이지만 우리 집에 유하기로 하시오. 나는 원래가 무골이라 무반직으로 나가고 싶은데 형님은 문가로 나가라 하시니 걱정이 옵니다. 용이가 말했다. 하기야 공습은 무반이지. 그러나 무반도 졸개가 아니고 전하를 가까이 모시려는 장소가 되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공습은 신관사또 어길준이 심사가 좀 고약한 사람이니 쓸데없는 분쟁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라. 네, 알고 있사옵니다. 자, 이별주를 한 잔씩 나누지요. 청산도 어서 과거에 응하시오.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소이다. 글쎄요, 나도 사실은 벼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사옵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그런 말은 태계라든가 성호라든가 다산 같은 대학자들이나 하는 말이지. 그냥 글을 읽은 선비의 길은 과거에 나가는 것이요. 흔들리지 마시오. 하시는 말씀 깊이 새기고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후일을 이약하고 신원을 보냈다. 김바오는 가까스로 배를 완성시켰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배를 진수시켰다. 어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엄청난 액수의 빚을 갚을 수 있다. 배를 진수시키던 날 금산이 사람들 몇몇이 왔다. 그래도 꽤 큰 배를 진수시키면서 고사라는 것을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 돼지머리와 약간의 떡과 과일을 갖다 놓고 용왕님에게 고사를 지냈다. 향임인 채지면과 자별감 송두고가 은율에서 왔고 우별감인 오기달이 같은 동네에서 사니까 왔다. 오기달이 같은 향청의 동료들에게 기별을 해서 데리고 온 것이었다.